이번에는 2016년 7월 8일 날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서 올린 갑상선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갑상선암은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이 갑상선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그 어떤 초기 검진으로 이 갑상선암이 많이 밝혀진 것도 어떤 발병률이 높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발병률이 높아지는 어떤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이 갑상선암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암 고지를 받았을 때, 이건 뭐 일반적인 이야기지만은 이럴 때 그 환자의 마음에 어떤 생겨나는 것들을 살펴보면 암의 진단만큼 인생 살다가 그만큼 큰 충격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래도 치료 기술이 발달되고 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생존율도 좋아진다고 하지만은 불과 1, 20년 전에만 해도 암 진단은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어떤 충격을 주었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참 암의 진단을 받으면 이건 물론 충격적인 것일 뿐더러 이거 뭔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오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바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지? 이런 그로 보통 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이 막 가라앉고 그런 시간들이 보통 조금 지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암을 자기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으로. 대체로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걸 자꾸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거 틀린 걸 거야. 아니 왜 하필 나? 막 이렇게 이제 더 절망하는 이런 경우를 지나서 암을 이제는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그런 기간이 조금 지나면 투병 의지가 보통 생겨나고 이제 이런 어떤 심리적인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하튼 암이 이제 진단을 받으면 그래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 암은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나. 그리고 이 암은 과연 나을 수 있는가? 또 그런 것 외에도 또 상당 부분 사람들에게는 암 치료는 이거 정말 이 비용은 얼마나 많이 드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기본적으로는 지금도 이 암 치료는 이 국가 의료 제도의 도움으로 현재는 총 치료비의 5%만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는 좀 기본적인 치료고요. 전문적이고 또 새로운 치료법들을 하게 되면 이게 국가보험이라든지 이런 의료보험이 안 되면 그 비용은 엄청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나을 것인가? 플러스 이게 돈은 도대체 얼마나 들지? 보험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 상업 보험에 그렇지만은 그것도 과연 장기 투병해서 이 보험이 과연 나를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또 그 외에 가족들에 대한 부담. 또 나는 가족에게 어떤 이런저런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그 환자의 어떤 괴로움을 깊게 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병에
암의 진단에 한 방 더 맞고 또 이런 그 부가적인 어떤 그런 이 부담들 때문에 이 환자는 더욱더 이 마음이 가라앉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그걸로만 이 암에만 막 이게 골몰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몸에도 마음에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에 살면서 한두 번 겪을 수 있는 큰 이런 풍랑을 만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암에 맞서는 현실적이고도 어떤 구체적으로 이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떤 점에 좀 우리가 유의를 해야 할까 하는 점을 본다면 저희 여기 암스쿨에서 표방하듯이 암 알아야 이긴다. 결국 해당 그 환자에 해당되는 암에 대한 정보를 빨리 또 그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합심해서 이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제1차적으로는 그 진단을 하신 담당 주치의로부터 많은 자료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치료를 담당해 줄 전문 간호사라든지 전담 간호사나 영양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저희 암스쿨 같은 이런 그 사이트에는 그 해당되는 암에 찾아보시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많이 모은다. 모으고 익히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갑상선 암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거는 제 아주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갑상선암과 가장 혼동을 많이 하는 게 의외로 전립선암입니다. 아마 이름이 좀 생소해서 그런지 그 갑상선암과 전립선암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갑상선이란 여기 목줄 앞에 있는 우리 기도 혹은 이 아담의 복숭아뼈 하는 그 바깥을 이렇게 사고 있는 이렇게 나비 넥타이처럼 생긴 그 부분을 이제 갑상선이라고 그러고요. 전립선은 남성의 그 성기 근처에 있는 겁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갑상선은 어디냐? 갑상선은 그 목젖 바로 아래에 있는 무게 약 10에서 20g 정도의 아주 작은 장기입니다만은 하는 기능은 굉장히 큽니다. 그 전신의 어떤 신진대사나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 즉 갑상선 호르몬이라 그러는데요. 이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로서는 매우 작은 10에서 20g이 지나지 않는 장기지만은 몸에서 하는 기능으로 본다면 매우 큰 장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보면 날개를 넓게 편 나비 같은 모양.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나비 넥타이 우리 보우타이라고 그러는 나비 넥타이에 가장 많이 유사한. 그래서 두 개의 날개가 있고요. 가운데 진짜 나비 넥타이처럼 이렇게 연결선이 있습니다. 해서 목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좌측 날개와 우측 날개를 되어 있으며 그 기관, 우리가 여기 이제 기관지에서 이제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관을 이렇게 감싸듯이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갑상선입니다. 이 갑상선에 어떤 많이 생기는 병은 대충 갑상선
그 양성 종양과 갑상선 암 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발병률을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좀 많이 발병이 되고요. 요 종양이 그러니까 암의 형태가 종양이 생기는 형태, 이걸 우리가 종양성 갑상선암이라 그러고요. 종양이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비종양성, 예, 비종양성 암으로 나누어집니다. 비종양성 암에는 우리가 이제 갑상선종, 그러니까 샘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세도우스병, 그 다음에 만성 갑상선염인데 일본에서는 하시모토 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비종양성 갑상선 암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갑상선에 생기는 종양 중에는 대부분은 양성입니다. 양성은 암이 아니죠. 우리가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분류하고 양성 종양은 이름 그대로 뭐 혹 종양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양성인 경우에는 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자꾸 커진다, 무한대로 커진다라든지 또는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악성의 성질로 보고요. 이걸 우리가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그 갑상선 암의 그 어떤 증상을 보면 그 멍울 같은 게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잡힌 이렇게 여기를 보면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저쪽에 피부가 아주 그 얇기 때문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멍울 혹은 이제 그 의사들은 그걸 결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멍울이 이제 잡히는데 멍울이 잡히지는 않는데 뭔가가 좀 자꾸 이렇게 끄끄름한 우리 저렇게 표준말로 하면 위화감이라는 거죠. 뭐가 자꾸 이상해. 느낌이 좋지 않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통증.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이 삼키기. 연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음식을 씹어서 삼키는데 아무래도 뭐 좀 지장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압박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쉰다든지 요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것은 암이 아닌가, 갑상선 암이 아닌가 라고 본인이 느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암은 아까 전에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 발병률 1위의 암인데 요 일본의 경우에 보면 1년에 10만 명당 7명 전후의 비율로 발병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100만 명이면 70명, 뭐 1000만 명이면 예를 들어서 700명. 대충 그렇게 계산이 나가는데 우리가 5천만이라면 1년에 대충 한 3,500만 명. 뭡니까? 3,500명 정도가 발병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